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끝났고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4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막바지를 향하는 미중 무역 협정, 이 내용 짚어보고 남은 쟁점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고 분위기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이나 미국 흘러나오는 소식들이 다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중국 신화통신이나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도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그 커들로 백악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경 국가경제위원장도 어느 정도 접근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또 지금 이번 주도 계속 지금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이게 단계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부분에서 한 60~70% 정도의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달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이번에 또 시진핑 주석 또 친서까지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 친서를 가져갔다는 의미는 중국이 이제 이 미엔드 체면 문화가 가장 큰 부분인데 그만큼 많이 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 6월 달에 또 오사카 G20 정상회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내 상황도 그렇고 중국 내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거의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 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한 달은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그 인터뷰에 나왔지만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이게 쟁점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최종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뭐냐를 조금 봤을 때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이 약속을 했는데 중국이 관세 철폐를 하고 했는데 이걸 이행할 것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거 이슈랑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대중 투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관세 무역 수입 이걸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 큰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비스나 금융 시장을 또 들어가서 더 얻어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 투자 규제 부분인데 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중국이 이제 대두 그죠 많이 하는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 반도체 이 수입 확대를 이제 중국이 지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지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살펴보겠다라는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것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어느 정도 고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하는 금융이나 서비스 분야에 있는 포인트가 약간은 좀 시간적인 조율.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많은 맞춰놨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뭐 합의 내용이나 합의문이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유추해 볼 때는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미국이 던진 의제가 한 14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20에서 1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의제를 가지고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젠다별로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이 수용 가능한 부분들,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부분들. 그게 이제 뭐 우리 지적권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보호를 강하겠다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계속 농산물 수입 확대, 그다음에 뭐 위안화 더 절하 방지. 환율 개혁 이런 부분들이 한 대충 한 40%, 50%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걸 이제 받아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수용을 하는데 중국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양어 시간.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비스, 자본시장 개방 부분들을 이게 이 스케줄을 어디까지 구체화시킬 것이냐. 허용을 하되 이 시간 전 타임이 필요한데 요 부분들이 미국은 빨리 달라는 거고 중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요거고 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부 보조금 문제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 제조 2025 때문에 이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용을 하되 이 타임 테이블이 필요한 양어 부분에서의 요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컨퍼런스 통해서
맞춰진다면 이번에 합의 내용은 한 60에 70% 정도가 좀 도달한 정도의 단계적 합의가 될 것이다 예. 보여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직 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난제로 꼽은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가장 관세 철폐 부분들이 첫 번째인데요. 관세 철폐 부분에서는 미국은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주겠다. 중국은 아니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다 풀어라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조율되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조금 이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가 이제 계속 지금 시기상조란 말을 자꾸 지금 흔히 말해 지금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거든요. 네.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엄청 중국을 싫어하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문제 부분들이 성장을 해서 중국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라이트하이저 이분의 고향이 오하이오주인데요. 이분이 철강 위주의 통상 변호가입니다. 그 동네가 중국이 성장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진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는 네. 이게 정말 속으로 정말 뭐 몸으로부터 싫어하는 중국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을 빌어서 계속 이런 아젠다를 던질 겁니다. 지금 보조금 안 된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네, 뭐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중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 내 분위기가 좀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강경론자들,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숙일 수 있겠느냐라는 분위기, 이 국가의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도 지금 불안하고 그렇죠. 내수, 소비, 투자까지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또 무마시킬 것이냐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막판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렸던 이게 약속 이행 메커니즘 어떻게 이용을 지킬 것이냐. 이거 미국이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켜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말 스냅백인데 이거 중국 입장에서 내정 간섭이라고 보는 거죠. 야, 너희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냐? 약속을 지키겠다는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있고 또 중국이 이제 지난해 지금 $2,500 수입품에 이제 부과된 관세도 이제 즉시 바로 철폐를 하는데 어쨌든 민생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태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걸 이제 내정에서 트럼프 지금 공격이 있지만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잘 막아놔야 되는 이런 좀 난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한테 잘 알려진 중국 기업 중에 이제 화웨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세계 통신 장비 1위인데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좀 밀려났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2년 만에 지금 밀려났죠. 이게 스웨덴 에릭슨에서 지금 이제 1등 자리를 내줬죠. 이게 에릭슨이 29%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화웨이가 한 26% 정도 차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특히 시장 내용을 보면요. 어디서 시장을 많이 가져가느냐. 에릭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미 시장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결국 북미 시장에서 미국 눈치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한 68%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화웨이는 그 6%밖에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화웨이가 한 40%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도 한 30%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화웨이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또 너무 그것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화웨이가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 매출과 수익 부분에서 계속 올랐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매출액 부분도 약 한 120조 5천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 순이익도 지금 한 9조 9천억 정도 했는데 원래 예정된 수치보다 올랐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이 원래 통신 장비 부분을 제쳤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 화웨이가 지금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한 14% 정도 됩니다. 이게 한 비용이 얼마나 약 한 17조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건 삼성이 R&D 투자 비용이 한 18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의 전체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한 7.6%거든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화웨이는 더 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통해서 우리 기술 자립, 기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은 같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보여진다는 것들. 네, 자 일단 타결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막판에 어그러질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저는 이제 두 가지 미국과 중국 다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죠. 그래서 IMF 총재도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지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를 좀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압박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해왔던 뭐 우리가 흔히 트럼프의 3대 외교 전략으로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중동 전략, 북한 전략, 그다음에 중국 전략이 있는데 이 중동 전략과 이 북한 전략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패로 보고 있고 예. 남아 있는 게 중국 전략이에요. 이것까지 안 되면 이제 어려움을 지는 거죠. 이미 지금 2020년 대선을 위한 방향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지금 대선 후보가 막 일어나는 분위기에서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치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트럼프 입장도 속성이 복잡할 거기 때문에 일단 타협은 갈 것이라는 저는 보여지고요. 중국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둔화가 있기 때문에 예. 스몰 딜로 간다. 근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제가 아까 완전 타결은 아니지만 부분 타결로 간다. 하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전략 중에서 이 북한 이슈가 아직 교착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도 이제 가시지만 여기서 지금 교착 국면이 길어졌을 때 트럼프가 꼭 또 중국 역할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트럼프 특유의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지금 무역 전쟁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이 금융시장하고 달라서 실물 경제는 좀 시간 타이밍을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약속을 하고 이행까지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근데 아직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도 지금 대선 분위기, 중국도 지금 중국 내에서 자체적인 실물 경제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좀 나타나겠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마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미국은 점진적인 관세 철폐, 그다음에 중국이 이야기하는 전면적인 관세 철폐가 되면 약간의 이제 실무 경제가 좀 빨라지는 특징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타협이 되면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매우 크다라는 부분들을 꼭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중 수출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재 중심에서 지금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늘어나겠지만 사실 좀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에 수출된 이 중간재가 미국을 나가는 볼륨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많이 하면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대미국 수출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영향을 받겠죠. 대미, 대중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일단은 뭐 영양 부분에 수출 부분에서 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 자료를 보더라도요. 만약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약 한 25조 9천억 정도가 지금 수출 손실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면 그럼 또 반대적으로 역으로 생각 좋은 걸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국 시장을 두드려서 열리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가장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제조 부품 소재 분야에서의 한계성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건 결국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향상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